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류 처리까지 다 하고 이제 문제도 좀 애법 풀어봤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자, 이번 장은 8장인데요. 이제부터 테이블과 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8장부터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나오기 때문에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8장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과 제약 조건을 일단은 코드로 어떻게 우리가 명시화를 시키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뷰가 뭔지 그리고 뷰를 씀으로써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뭐 테이블 압축의 효율성과 뭐 임시 테이블의 활용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생성을 하면서 기본 키라든지 외래 키라든지 이 두 가지 제약 조건만 줬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제약 조건이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이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8-1절의 테이블에 보시면 이 테이블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내줄 때 테이블을 만들 때 뭐 GUI 환경을 사용하지 말고 만들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GUI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GUI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쿼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이거는 아주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로 쿼리문을 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린 키를 작성을 한다라는 것도 이미 앞에서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거의 외울 정도로 이제 가지고 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약 조건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FK와 PK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데이터가 삽입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맞죠? 예, 그런 경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삽입하는데 어떠한 행에 낱널인데 널 값을 넣어보면 왜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이라는 내용, 영어로는 constraint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약 조건이 등장한 원인은 데이터의 무결성 때문이다라고 몇 번에 걸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결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어떠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입력이 되도록 우리가 제약을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PK 같은 경우는 낱널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죠. 맞습니까? 네,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인서트를 시켜주지 않죠. 그죠? 그런 거와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는 너무나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만약에 회원 중복가입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다 알 겁니다. 맞습니까? 네. 데이터 무결성에 의한 제약 조건이 지금 아래와 같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딴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봤어요. PK 보셨고요. 그리고 foreign key 보셨고요. 그리고 null
널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PK와 FK는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PK를 지정을 하면서 낱널이라는 구문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PK는 어차피 낱널이라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중복 불가고 또한 널값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PK는 테이블당 only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포린키 같은 경우는 조인을 위해서 다른 테이블의 PK와 조인을 하는데 PK가 아니죠. FK죠. FK는 포린키는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예,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낱널이 되면 안 되겠죠. 조인을 해야 되는데 널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다른 거는 다 PK하고 동일합니다. 다른 거는 다 PK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널 값만 허용을 하는 제약 조건이 바로 유니크 제약 조건입니다. 널은 또한 중복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PK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유니크를 이용을 한다면 자, 유니크 이렇게 해서 낱널 이렇게 적어 두시면 이게 곧 PK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PK하고 차이점은 나중에 인덱스에서 드러납니다. 인덱스. 얘는 우리가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조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다면. 일단은 뭐 그거는 인덱스 가서 하고요. 일단은 PK는 같은 값을 이게 이제 유니크 낱널로 이렇게 표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크는 딴 거 다 똑같은데 널만 허용을 하는 그러한 제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는요. 디폴트는 제약 조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국적을 입력을 하지 않았다.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여기에는 또 사이트가 뭐 이제 남자들만 들어오는 사이트다.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정 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장애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만약에 기본적으로 내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값을 주지 아니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그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이 제약 조건이 바로 디폴트 제약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네,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하는 제약 조건이 바로 디폴트 제약 조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요렇게 5개가 있는데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기사 시험에도 잘 나왔을 뿐더러 이것 또한 SQLD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이제 천천히 한 개씩 보면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키라고 하고요. 테이블에 존재하는 많은 행의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 맞죠? 맞습니까? 예. PK는 중복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되죠. 또한 낱널이 돼서도 널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자면 회원 테이블에 회원 아이디나 학생 테이블에 뭐 학번 뭐 주민번호 해도 되겠지만은 뭐 학번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 키로 생성한 것은 자동으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갖다 붙여 놓은 건데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인덱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잘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쿼리 칠 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K로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테이블로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행이라고 하죠. 그죠? 행이라고도 하고 레코드라고도 하고 튜플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 그러한 용어들은 다 동일한 용어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떠한 놈을 PK로 잡아버리면 자동으로 정렬이 되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PK가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인덱스 타입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자동 정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인덱스에 가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업에서 거의 한 100만 건 되는 데이터를 PK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들어간 순서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DB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야, 이 테이블에 왜 PK가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PK가 뭐지? 물론 찾아보겠죠. 찾아가지고 뭐 alter 테이블 해서 PK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테이블은 날릴 수는 없으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PK가 생성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즉 업무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alter 테이블 해서 add constraint 해서 primary key를 딱 지정을 하는 순간 커밋을 하는 순간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 좀 굉장히 부하가 오래 걸립니다. 왜냐? 얘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렬을 하거든요. 바로 PK에 따라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예, 업무 시간 끝나고 난 후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 작업들은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에 테이블 설계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제 후배 직원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하나 이상의 열을 합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열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열도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있다면 이게 A 열이고요. 이게 B 컬럼이라면 이것도 PK 성질을 못 지니고 이것도 PK 성질을 못 지녀.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는 PK 성질을 지닌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엮어서 PK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PK가 하나의 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키 생성 방법은 우리가 낱널하고 이렇게 컬럼 값을 이렇게 주면서 PK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PK를 설정을 내가 못했다. 그러면 alter table 해서 add constraint primary key 해서 여러분들이 컬럼명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키 제약 조건인데요. 외래키 제약 조건은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선언을 해주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PK와 FK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인 관계로 엮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PK와 FK가 같이 엮여 있는 테이블이라면 만약에
FK가 있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삽입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붙죠. 무슨 전제 조건이 붙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PK가 있는 테이블에 반드시 FK와 연동되는 포린키와 연동되는 PK가 존재해야지만이 FK가 있는 테이블에 값이 대입이 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아울러 FK와 연동이 되어 있는 조인이 되어 있는 그 테이블 PK가 있는 테이블은 드랍도 못 칩니다. FK를 먼저 날리고 그리고 드랍을 쳐야 됩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명심을 하셔야지 실습할 때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자바에서 배웠듯이 부모, 자식 이렇게 배웠는데 통상 PK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모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FK가 있는 것이 자식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외래키 관계를 설정을 하면 하나의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에 의존을 하는 꼴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예. 설정된 외래키 제약 조건은 show index from 무슨 테이블 명을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이제 인덱스, 왜냐하면 이 인덱스가 바로 PK도 인덱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show index from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describe, 우리 아시죠? 그죠? 네, 그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키를 설정을 할 때 on delete cascade 하고요, on update cascade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 PK와 FK가 연동이 되어 있어. 그런데 PK의 내용을 내가 BBK가 있는 그 테이블에, 그러니까 유저 TBL에 유저 아이디가 BBK야. 근데 내가 BBK를 지워버렸어. 맞죠? 네. 지울 수가 실지. 만약에 by TBL에 BBK가 구매 내역이 있다면 BBK를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안 날라가요. 그런데 이 on delete cascade와 on update cascade 구문을 우리가 제약 조건에 붙여두면요, 날라가긴 날라가되 자식 테이블 FK에 있는 값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PK 쪽에 예를 들어 우리가 alter 테이블 해가지고 PK 이름을 수정을 했다고 칩시다. 수정을. 그죠? 수정을 하면 업데이트가 일어난 거죠. 예. 그런 것들은 같이 요 구문을 넣어놓으면 같이 이제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구문이 바로 on delete cascade와 on update cascade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요까지 하고 우리가 일단 한 단락 끊고요. 예제를 한번 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